바보 점쟁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도리와 개구리라는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사이좋게 지냈는데 개구리는 영리하고 집안이 큰 부자였고 도리는 사람이 약간 모자란 듯하고 집안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도리가 가난한 것을 친구인 개구리는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도리를 어떻게 해서든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개구리는 마침내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개구리가 생각해낸 일은 그렇게 그럴듯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아끼시는 은수저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아버지는 없어진 은수저를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은수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없어진 은수저라면 내 친구인 도리에게 점을 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도리에게 점을 쳐? 그토록 찾았는데도 못 찾은 것을 그런 바보 같은 도리가 점을 친다고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도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점에 관해서라면 천하에 도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허허, 그 바보가 천하의 점쟁이라고? 그렇다니까요. 거짓말 같으면 한번 시험해 보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도리에게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도리는 개구리가 은수저를 숨겨놓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저 찾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쉬운 일이었지요. 개구리의 아버지는 도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점쳐준 곳을 찾아본 결과 과연 그 말대로 그곳에서 은수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정말 놀라운 점쟁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도리는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개구리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도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의 소문은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전해져서 결국에는 조선 팔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도리는 잠깐 사이에 석선생이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전하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구리의 짓궂은 장난 덕분에 도리는 석선생이라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중국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황제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도장을 누군가가 훔쳐간 일이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그 도적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범인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석 선생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중국에서는 마침내 석 선생을 불러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의 조금 지나친 장난 덕분에 도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리강산을 넘어 중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어떻게 점을 쳐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중국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석선생 하며 높이 존경을 받게 된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마지못해 중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도리가 중국의 수도에 도착하게 되자 중국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황제는 조정백관을 데리고 영접을 나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와는 달리 도리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먼저 어떻게 점을 치면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도리는 먼저 100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그 안에 반드시 도둑을 찾아내겠다고 약속을 하여 급한 대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기야 벗어났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리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틀어박혀서는 방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리의 머리에는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잘도 흘러 순식간에 99일이 지나고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세수라도 해서 머리를 맑게 하자. 라고 생각해서 세면기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버드나무 잎이 날아와 세면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뭇잎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도리는 무심코 유공엽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는데 밖에서 갑자기 닫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놀라 누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을 하자마자 문이 열리더니 한 사내가 나타나 무언가 크게 두려워하며 도리 앞에 엎드리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유공엽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도장을 훔쳤습니다. 당신께서 천하의 제일 가는 점수가이시기에 이번에 도둑을 알아맞추기 위해 이곳을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알아맞출까 어떨까 해서 수십일간 옆방에 숨어 당신의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제 이름을 점으로 알아맞추시는 것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장은 제가 훔쳤습니다만 물건은 정원의 연못에 살고 있는 용꽃 뿌리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자백하더니 갑자기 훌쩍 도망쳐 버렸습니다. 뜻밖의 범인을 찾게 되자 도리는 목숨을 건진 것 같이 기뻐하며 급히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황제가 급히 신하에게 명령하여 도리가 말한 곳을 찾아보게 하니 과연 용꽃 밑에서 황제의 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궁중의 신하들은 뭔가 수상하게 생각하여 도리어 도리를 의심하여 석 선생이 도장을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황제에게 말하였습니다. 황제 또한 도리에 점친 것을 의심쩍게 여기고 있던 터라 이번에는 도리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손 안에 개구리를 쥐고는 도리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맞추면 큰 상을 줄 것이요. 맞추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빼앗겠다. 이 말을 듣자 도리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온 것도 친구인 개구리 덕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무심코 개구리.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 개구리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서 역시 선생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의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리 또한 놀라면서 안심하고 혹시 자기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는 운 좋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도리는 황제로부터 상으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기쁘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